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공리들을 위한 라디오. 공무원 왜 되려고 하니? 자, 공무원 하려고 제 방송 듣고 있겠죠? 근데 다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공무원이 뭔지 일단 뭐 그거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과연 공무원은 뭘 듣고 공무원을 시작했을까요? 공무원 공부를.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철밥통. 네, 철밥통이죠. 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뭐 중간중간 뭐 잘린 적은 없지만 그만둔 적은 많습니다. 왜? 또 다른 데 가면 되니까 그만두고 이쪽 가고 저쪽 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40대가 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안 불러주죠. 왜? 나이가 많으면 임원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그걸 일반 뭐 대리나 과장을 임원들하고 비슷한 그 정도의 사람으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죠. 그 자영업도 해보고 이거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죠. 그냥 공무원 했으면 안 잘리고 계속해서 갔을 건데, 그리고 이직이 안 되니까 그만둘 생각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럼 결국 만 60세까지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여태까지 뭐 자르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전히 공무원이 잘렸다는 얘기는 큰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러지 않으면 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달 나오는 월급이 가령 뭐 대략 한 300이다. 나 뭐 10년차 20년차 돼서 300, 400을 받는다 그러면 한 달만 쉬어도 300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없어지죠. 10달 쉬면 1년 쉬면요. 3천, 4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3년을 쉬는 거랑 계속 쭉 다니는 거랑 어떤 게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은 연봉을 많이 주죠. 뭐 6천을 준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거기서 만약 1년 놀게 되면 6천만 원 날라가죠. 그동안 공무원은 어쨌든 계속해서 근무하니까 그 비용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나중 되면 알게 돼요. 이게 안 놀고 오래 가는 게 오히려 비용적에선 더 낫다. 다만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급여가 적습니다. 어느 정도 적은지 상상도 안 가죠. 이런 얘기하면 어이구 왜 이러지?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자, 9급 1호봉 초봉 1호봉 보통 여자분들 들어가면 1호봉이거든요. 들어갔을 때 받는 금액이 얼마냐? 얼마 안 돼요. 네, 100 몇십만 원 수준이에요. 거기 이제 수당 같은 게 붙는데, 기본급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150 몇만 원 정도 되죠. 거기에 수당들이 몇 개 붙고 해서 기본 한 160에서 170 정도가 돼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뭐 가족 수당, 무슨 수당들이 있거든요. 붙고 야근까지 했다 그러면 보통 한 실수령 말고 그냥 받는 게 190에서 200까지도 돼요. 그거는 대신에 야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주말 근무했냐, 요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거기서 빼기, 네, 실수령액을 구해야 되니까 빼기, 기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연금 내는 거예요. 연금, 공무원 연금, 기여금이 18에서 20만 원 냅니다. 그냥 20만 원, 야근했던 게 다 날라간 거예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그쵸? 뭐 그렇게 날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내요?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건강보험료 만약에 180만 원 기준이라고 해도 꽤 나옵니다. 거의 한 7, 8만 원 그정 나올 거예요. 그거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나가죠. 이렇게 나가면 한 25에서 3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래서 실수령액이 150에서 한 170 정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170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되네? 근데 최저임금에도 4대 보험을 빼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 4대 보험을 빼고 170 정도 받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9급 1호봉은 굉장히 낮은 급여는 확실해요. 중소기업도 요즘은 연봉 3,000원 준다 그러거든요. 물론 이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은 연봉으로 따져보면 1호봉 정도가 한 2,100에서 2,200? 요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보너스가 또 있고 하니까 다 합친다 그러면 그 정도 돼요. 자, 이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1년에 단 몇만 원에도 오릅니다. 일단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올라요. 그 다음에 한 10년 차 되면 급도 오르겠죠. 급도 많이 올랐을 거고 호봉도 올라 있을 거니까 그때 되면 이제 그냥 뭐 그럭저럭 살만한 정도? 20년 되면요 괜찮은 정도? 30년 되면요 아주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가늘고 길게 가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보통 20대 30대 돈 많이 필요해요. 40대 저만 하더라도 하루에 먹는 양도 적어요. 그리고 많이 이제 놀러 갔다 오니까 놀러 갈 돈도 뭐 크게 모으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생활하는 게 먹는 거예요. 대신에 20, 30대 뭐 했어요? 집도 샀고 뭐 해외 여행도 다녔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초반이 어렵다고요. 초반이 어렵기 때문에 야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남들은 뭘 해서 돈 벌었다, 남들은 무슨 회사 사장이다, 남들은 뭐 창업해서 대박 났다 하는데 공무원은 겸직도 금지가 돼 있죠. 할 게 없어요. 딱 그 일이에요. 그렇다고 진급이 막 미친 듯이 되냐? 일반 사기업은 진급이 잘 됩니다. 자기가 정말 똑똑하고 잘한다 그러면 하루아침에도 뭐 이사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안 되면 나와서 사장도 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근데 공무원의 기회란 거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갑자기 뭐 9급이 7급이 되고 6급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뭐 어떤 뭐 1계급 특진, 우리 경찰에서 보면 뭐 하다 보면 1계급 특진 정도는 굉장히 큰 겁니다. 계급이 하나 올라간다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포상이에요. 1계급 특진이라는 게. 근데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을 때 1계급 특진이 되잖아요. 자, 이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 있어요.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데 집을 살 수 있냐? 사실 현재 상태로는 못 삽니다. 아니 물론 집이 등급이 많겠죠. 근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집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기본 5억이 넘어요. 5억이 넘는데 공무원 월급을 갖다 대면 뭐 DTI 뭐 이런 뭐 DTI인가 뭐 있잖아요. 그걸 하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렇게까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과장 7급 6급 이 정도 됐으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을 해서 보통 사니까 서울에서 집을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인천이나 경기도는, 인천도 이제 많이 올랐어요. 경기도도 많이 오르고 한 3억 좀 내려서 3억도 사실 조금 힘들다. 그쵸?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기업 다니는 친구는 급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대출도 많이 되죠. 또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일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일하는 거. 우리가 일을 할 때 공무원 되면 무슨 일을 해요? 맨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당장 구청 동사무소만 가도 이분들이 뭐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이는 거는 아주 작은 파트죠. 우리가 주로 갈 수 있는 데는 민원 파트 정도니까 아주 작은 파트인데 내가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공무원이 되면. 또 하루 종일 뭐 하나 보면 주민등록 등본 떼주시는 분은 등본,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이런 것만 하루 종일 떼요. 그게 민원 떼라 그래요. 이런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 쪽은 뭐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뭐 직접 찾아도 가고 그래요. 그 다음 뭐 다른 것들 뭐 청소과, 그럼 청소에 대한 민원도 받고 어디가 뭐 불법 쓰레기를 뭐 버렸다느니 이거 되고 주차 관리 또 뭐 딱지 붙여놓고 가면 전화 옵니다. 내 거 왜 붙였어 어쩌고저쩌고 싸우고. 자, 이런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허가 하는 쪽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우리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이고 있는 게 다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국가를 움직이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법무부, 교육부, 학교 안에도 행정실이 있죠. 그분들 하는 일이 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떤 큰 성과를 내는 일들이 아니에요. 왜? 예산은 누가 줘요? 국회에서 정해서 주잖아요. 예산을.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사업을 내가 기한을 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다 윗선에서 한 거를 내려주죠. 그럼 그거에 맞게 돈을 집행한다든지 어떤 물품을 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이에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기한서 써와 기획서 써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회는 있어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해서 기획서 써서 되면 이대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우리 뭐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 초고속 승진도 가능하죠. 매출을 뭐 몇 배를 상승했다. 아유, 당연히 승진시켜줘야 되겠죠. 성취감이란 게 훨씬 더 큰 게 사기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능력껏 할 수 있는 게 사기업이고요.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공무원은 내가 그렇게 막 난리 쳐도 보상이 약간 올 뿐이지 갑자기 뭐 제가 그랬잖아요. 갑자기 5급으로 올라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대신에 시험 봐서 5급으로 올라가 버리면 돼요. 그건 또 장점일 수 있죠. 내가 9급인데 너무 진급이 안 돼. 승진이 안 돼. 너무 힘들어. 8급 올라가기도 힘들겠어. 그러면 7급 시험을 가서 봐버리면 돼요. 공무원인데도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가서 보면 바로 올라갑니다. 예. 안녕이에요. 이제 9급하고는. 정말 그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아예 안 되겠다. 난 그냥 5급 할래. 자, 5급 시험 공부해야 돼요. 다만 뭐가 어려워요? 공무원 시험 공부가 어렵단 말이죠. 5급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9급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9급은 웬만하면 다 합격한다 하는 게 뭐냐면, 웬만하면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합격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외워. 근데 이제 5급부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7급도 약간 그렇지는 않은데 7급도 9급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깊이 있게 들어간다. 자, 5급은 아예 논문형 시험을 봐요. 논문형. 논문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보처럼 답을 쓸 때 5급을 모르면서도 그냥 뭐라고 쓰냐면 논술형 시험이다. 논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논술 같은 소리예요. 아니 대학교 입시 시험 봐요? 논술 시험을 보게? 어떤 분은 주관식 시험입니다. 아, 예. 제발 그런 분들은 좀 모르면 답을 안 했으면 참 좋겠어요. 논문형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박사님들 논문 나왔다 이런 거 보이잖아요. 자, 약간 그런 식입니다. 뭔가 체계가 있어요. 논문이란 거는 그 체계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보면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아, 많으면 5문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뭐 몇 시간을 줘요. 막 그래서 5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문대생들이 합격합니다. 그분들이 장차관까지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물론 장관은 잘 가기 힘들어도 고위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학벌. 아무래도 뭐 차관만 하더라도 뭐 S대 맨날 나오잖아요. 서울대 무슨 과 출신 해서 나오잖아요. 임명직인데도 그렇죠. 아, 장관도 임명직이죠. 네, 근데 인사청문회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무원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출세하고 싶으면 뭘 한다?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하면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역으로 또 사기업은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 공부를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내가 박사 따면 뭐예요? 일을 못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점인란 말이에요. 그래서 30대에 재벌이 될 수 있다. 일반 사기업 가능할 수도 있죠. 내가 회사 스타트업을 차려가지고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우리 뭐 IT 쪽에 CEO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에서 갑자기 대박 난다는 없어요. 갑자기 장관 돼요? 9급인데?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항상 좋은 거. 뭐 철밥통, 공무원 연금 얘기가 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금이 지금 세대, 지금 이제 받고 계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많이 받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개혁이 일어났어요. 공무원 연금 개혁이. 그래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받는 사람들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받는 사람 넉넉하게 받아요. 정말로. 아, 굉장히 넉넉하게 받아요. 아주 풍요롭게 산다는 얘기도 있어요. 부부가 공무원이면 아주 퇴직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아주 여유롭게 그걸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하려는 분들은 그거에 이제 목숨을 걸고 있었는데 2016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걸로 좀 줄었어요. 국민연금보다는 많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나중에는 비슷해질 수도 있다. 자꾸 공무원 개혁을 하려 그러니까 연금을 또 연금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 뭘로 해요? 지금 현직자들 걸 걷어서 퇴직자들을 주고 있는데 모자라요. 그래서 세금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그 세금이 몇 조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야,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우리 이러다 적자 난다. 아, 적자가 아니지. 적자 나고 있죠. 이러다 망한다. 나라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바뀔 수도 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불안해요. 자, 근데 또 장점이 있어요. 뭐 연금은 연금이라고 치고 아까 철밥통 얘기했죠. 지금 약간 나오는 말이 뭐냐?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 이건 물론 이제 전 국민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65세까지 하는데, 일반 회사가 60세까지 만 60세 정년을 정해놔도 55세 막 그래요. 일반 회사들은 정년을 정해놓은 게 그래요. 그러면 그때까지 일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단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예. 당장 나이 많은 부장님들, 우리 맨날 나오자 만년 부장, 뭐 만년 과장 이런 게 있죠. 네, 그분들 맨날 툭하면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잖아요. 잘린단 말이에요. 왜? 정리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정리해고가 없어요. 자, 이런 것도 장점이다. 근데 65세까지 가면 내가 연금을 좀 덜 받더라도 급여를 받잖아요. 계속해서. 훨씬 날 수 있죠. 당장 60만 돼도 우리 어디 가서 제가 40만 돼도 안 된다 그랬죠? 60은 더 힘들겠죠? 당연히. 자, 이런 것들은 먼 미래 얘기입니다. 먼 미래. 지금 20대, 보통 20대나 30대들이 들을 것 같은데, 30대 초반이겠죠? 먼 미래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제 괴로운 건 뭐냐? 이 공무원 시험이 어렵다. 자, 어려운데 되려고만 하니까 경쟁자들이 많아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올해 5천 명 정도 뽑는데 18만 명이 원서 접수하고 13만 명이 왔어요. 시험 보러 13만, 5만 명 어디 뭐 안녕했어요. 그래서 13만 명 정도 시험 봤단 말이에요. 13만 명 중에 5천 명밖에 안 되니까 12만 5천 명은 떨어진 거죠. 12만 명을 한번 일렬로 세워보면 얼마나 길까요? 우리가 보통 요즘 고등학교가 30명씩 10반? 한 학년이? 3개 학년이니까 얼마예요? 300명씩 900명밖에 안 되잖아요. 12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1000명도 안 되는 게 고등학교 하나죠. 그러면 5개가 5천 명이니까 계산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인 사람들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걸 뚫고 지나가야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왜 보려고 그럴까? 자,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려워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공부하기가. 왜? 몽땅 외워야 되니까. 외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왜냐하면 머리 좋으신 분들은 빨리 외울 것 같지만 이 공무원 시험은 그것도 핸디캡이에요. 왜? 머리 좋다고 까불다가 떨어지는 시험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합격하냐? 중요한 얘기죠. 네, 꾸준하게 암기 또 암기, 계속해서 암기, 밥 먹을 때도 암기, 잠잘 때도 암기. 네, 이런 분들이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력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 절대적인 시간은 최소 하루 10시간입니다. 하루 10시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반복. 계속 우리가 소설책을 한 100번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중간중간 다 알죠. 이 다음에 뭐 나오지, 이 다음에 뭐 나오지, 이 다음에 뭐 나오지 알죠. 이 내용이지, 이 내용이지, 이 내용이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소설책보다 훨씬 두꺼운 책을 외워야 된다는 게 문제고 5과목이나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9급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것만 극복하면 합격하고, 그러면 누가 이걸 합격해? 합격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이분들 수기들 읽어보세요. 정말 잠자는 시간 몇 시간 빼고는 오직 공부만 해야 합격할 수 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머리 좋으신 분들은 그냥도 합격해. 예전에 사법고시 있죠? 네, 6개월 만에 합격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건 진짜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천재들이 보면 합격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갑자기 천재성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암기는 내가 자신 있네 하면서 쫙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한국사 막 줄줄줄 외우고 다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사람이? 내가 거기에 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인지 몰랐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능을 공부해야 되니까 뭐 사고력 어쩌고 복잡해요. 근데 공무원 시험 외우면 된다고 단순하네? 외워보자 해갖고 진짜 마음 먹고 외우는 거죠. 했더니 되는 거죠. 제가 왜 외워라 암기다 하는 거는 시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100분에 100문제를 풀어야 돼요. 1분에 한 문제씩이에요. 오잉? 그럼 뭐예요?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즉답이 나오게끔 설계를 합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쪽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도 그 무슨 왕의 업적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면 그 왕의 업적 몇 개를 넣어놓고 하나를 약간 비슷한 걸 넣어놓죠. 그럼 못 찾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아예 다른 게 나오면 확실하죠. 아예 다른 게. 선사시대, 고조선 시대 걸 집어넣었다든지, 조선 시대 얘기인데 고조선 걸 넣었다든지, 고려 시대 걸 넣었다. 그러면 되는데, 이 왕 아니면 저 왕이 했던 거야. 헷갈려. 이렇게 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틀려가지고. 약간의 그런 것들이 많은 게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래서 암기하라고 그래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공무원 왜 되려고 하는지, 돈 벌고 싶어요 하면 안 됩니다. 돈 벌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투잡하면 되죠. 투잡 금지돼 있습니다. 안 돼요. 나중에 막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5년 안에 그만두고 나옵니다. 5년 안에 그만두고 나온 인원이 최근에 국정감사에 나왔는데 6,000명 정도 된대요. 6,000명 정도 되고 1년 안에가 600명이었나 1,000명인가 그 정도 돼요. 제 방송에 있는데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맨날 까먹습니다. 그 정도. 많은 인원수가 어쨌든 그만두고 있어요. 다른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만약에 내가 돈에 욕심이 많고 뭘 이루려고 하는 성과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무원보다는 사기업 쪽이 훨씬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가야죠, 사기업을. 안 되면 창업이라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지, 일단 공무원 돼보고 생각해봐야지 하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남는 거는 저처럼 입으로 떠드는 직업밖에 없어요. 공무원 관련된 이런 유튜버밖에 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유튜버들, 공무원 관련된 유튜버들 돈 못 법니다. 왜? 듣는 사람 많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깔깔 낄낄 빠빠 낄낄빠빠 이제 낄낄거리는
근데 그런 게 재미가, 저도 그거 맨날 봐요. 네, 그런 컨텐츠를 더 많이 본다고요. 관련된 컨텐츠 안 봅니다. 왜? 재미없잖아요. 공무원 시험 뭐 얘기하는 게 뭐가 재밌어요. 결국은 이 방송을 하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뭐라 그래요? 탈락자의 낙인이 찍히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잃어버린 경력이 생기는 거예요.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공무원 준비했는데요. 떨어졌나 보네요. 온 거 보니까 이렇게 되죠. 면접 가서 마이너스 100만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고 진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주 길어졌죠. 네, 긴 만큼 우리 공린이들이 지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끝까지 듣는 분이 항상 성공합니다. 끝까지 암기하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듯이 제 방송도 끝까지 들으면 핵심이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온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